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능장이 되기 위한 에센셜한 필수적인 공식 중에서 동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두 가지죠. 그래서 소요동력 계산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요동력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킬로와트는 킬로와트는 860kcal인데 맞아요. 이런 거 금방 알아야 돼요. 그죠? 킬로와트로 계산할 때는 어떤 그 유체기계의 동력은 얼마나 되냐? 이걸 산수식에다 넣어갖고 거기서 계수를 보면 102가 나와요. 당연히 에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위엔 똑같아요. 감마 QH. 자, 감마 QH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력으로 할 때는 어떻게 PS로 할 때는. 얘는 75에타 감마 QH구나. 이거 우리 늘 식전에 한 번, 식후에 한 번. 왜? 시험에 늘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기계를 쓰는데, 그럼 동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킬로와트 쓸 때는 102 에타분의 감마 QH. 물이다. 아우, 천이에요. 야, 땡 잡았네. 땡이 안 돼. 천. 그죠? 그게 20세제곱미터다. 그럼 주면 되고. 양정 20m다. 주면 돼요. 그죠? 102는 알고 있는 거고. 에타, 효율이 85%다. 0.85 곱하면 돼요. 그럼 몇 킬로와트 나오는구나. 단위는 당연히 킬로와트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마 물이다. 우리 뻔뻔한 압축기 해서. 그럼 1000 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Q, 유량이 3세제곱미터다. 스퀘어, 큐빅미터다. 주면 되고. 그게 양정이 10m다. 10 주면 되고. 75에타. 효율이 75%다. 0.75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킬로와트로 할 때는 102에타 분의 감마 QH. 마력으로 할 때는 75에타 감마 QH 하는 식. 소요동력 계산식. 얘도 필수입니다. 왜? 식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식을 얘는 좀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꼭 외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PG 지하 탱크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심의위원이 돼서 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빠뜨린 걸 좀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저장 탱크를 먼저 만들어요. 저장 탱크를. 지하 설치. 이런 실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실을. 집을 져야 돼요. 이렇게. 두께 30cm로. 그죠? 콘크리트를 쳐야 돼요. 그 콘크리트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콘크리트는 물, 모래, 자갈, 한 가지 빠졌죠. 세멘트. 하나 더 빠졌네요. 뭐가? 철근, 백은. 그죠? 얘가 들어가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KSF 3006인가 300 기억이 잘 안 나요. 얘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얘는 어떻게 하라. 그 자갈은 2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25mm 이내일 것. 자갈은. 그러니까 이따만은 돌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25mm니까 요만하죠? 이쁜 자갈. 그 다음에 슬럼프. 얼마나 질척거리냐. 얘는 120에서 150mm 이하일 것.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냥 갖다가 얘기 안 하면요. 콘크리트 그냥 갖다가 부는데, 자, 물은 어떻게 할 거냐. 물하고, 공기량은 1% 이상이며, 공기량 이만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세멘트의 비율은 어떻게 할 건가? 50% 이내일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슬럼프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레미콘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저도 쌀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서 비싸답니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깨트려 봐요. 보링 시험, 우리 충격 시험 이런 것들을 쭉 해요. 이제 그래서 파쇄 시험을 하는데, 이거의 강도가, 설계 강도가 21메가파스칼 이상일 것.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집을 짓는데 그 콘크리트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갖고, 슬럼프 중요한 거, 이건 슬럼프라고 얘기하는, 슬럼프는 120에서 150mm를 갖고
그 다음에 굵은 고체의 최대 지수는 25mm. 그 다음에 앵글의 100은, 그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거기다가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짓고 해드려야죠. 저장 탱크를 이렇게 들여놓을 텐데, 저장 탱크 정상부와 천정과의 간격이 60cm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른 모래를 채워놓는다. 그 다음에 저장 탱크를요, 제가 실제로, 지방에 선운사를 지나서, 고창을 갔다 왔어요. 고창에 한 5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 지하 5톤짜리 저장 탱크, LPG 저장 탱크인데, 여기에 지하 저장 탱크니까 이제 배관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다는데, 이렇게 배관이 연결됐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가 부상된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배관이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부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해서 했죠. 근데 이거를 파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60cm 철근 콘크리트인데 세상에 하루 걸려서 가로 세로 1m 깠어요, 이제. 까서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모래가 들었잖아요. 모래도 아주 오래돼가지고 마치 콘크리트 쳐놓은 것처럼 모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을 저녁에 이제, 그리고 소장하고 뭐 이렇게 둘을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삽들 하나씩 들고 일하러 가세 새마을 운동 노래 부르면서 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얼마 받느냐? 그랬더니 얼마 받는데, 나 급한 일이 있는데 일당 거기다 10,000원씩 더 줄 테니까 올래냐? 3명만 왔더니 6명이 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통을 사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하는데, 처음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 만에 모래를 다 꺼내니까 모래가 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꺼내보니까 여기에 얼음이, 이렇게 생긴 모래가 얼음이 계속 물이 어떻게 침입이 돼서 얼음이 생겼는데, 마치 그 얼음이 부비팽창이라는데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이렇게 묻혔어요. 나중에 그래서 막 차감기 갖고 깨니까 이제 다 빠져나가서, 그리고 막 올라와서 누르니까 쿵 하고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보호 앵글 대주고, 문제가 뭐냐? 여기에는 집수구가 있어요. 이렇게 사방이. 그리고 여기서 이런 PVC 파이프를 묻어놨어요. 그리고 옆에 요만한 수준 펌프 달아놨어요. 전기 꼽아서 호스 이렇게 치고서 물어나 혹시 빼내라고. 근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여기가 보통 안전거리도 있고 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꽤 떨어진 아무도 없는 귀신이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메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정시켜주고, 그렇게 잘 해주고, 주의사항. 한 달에 한 번씩 물 좀 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콘크리트는 저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집수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자, 33번 큐빅의 3승근 법칙, 큐빅스 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스케일링의 3승근 법칙, 환산거리 G는 W TNT 당량의 3분의 1제곱, 세제곱분 루트 TNT 당량 분의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환산거리 나온 것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비례해서 그 정도면 얼마다의 유리창이 깨진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나오는 환산거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WTNT는 TNT 당량으로 바꾼 거. TNT가 3,120kcal라고 하거든요. 톤당 3,120kcal. 그래서 요걸로 나눠서 나온 값. 그죠? 그래서 여기는 1,100kcal 나왔네. kg당. 그래서 연료의 TNT 당량으로 나눠서 TNT 당량 나온 것분에 1,120이요. 3,120이라 1,120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1,100으로 그냥 줬어요. 그래서 1,100으로 나눠서 우리가 프로판가스 10kg이 1kg당 11,000kcal 나온다. 그러면 11만 kcal가 나올 거 아니에요. 11만 더 있었네. 그죠? 나누기 1,100으로 나눈 값. 요게 바로 TNT 당량이다.
이걸 TNT 당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WTNT라고 얘기하는 게 1120 혹은 1100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TNT로 환산한 당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산거리 G는 WTNT, TNT 당량의 3분의 1제곱분의 R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큐빅의 삼승분 법칙은 DT분의 TB. 그래서 우리 그거의 맥스 값의 B의 3분의 1, 그 최적의 3분의 1제곱은 일정하다. 그래서 그걸 KST라고 써요. 그래서 큐빅의 삼승분 법칙을 얘기하고, TNT 당량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발열량하고 어떤 가스의 중량하고, 가스 10kg이다. 발열량이 11,000이다. 이거에 그거를 11,000으로 나눈 거. 에탄은 효율이고요. 그거를 TNT 당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그 위험성이 TNT 당량으로 환산해서 그 당량 값이 얼만큼 떨어진 거리에 유리창의 파손 혹은 고막의 손상 혹은 뭐 어떤 건물의 파손 이런 것들로 계산할 때 쓰는 큐빅의 삼승근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특히 어떻게 TNT 당량은 우리 어떤 그 폭발성 물질의 그거의 중량을 그거의 발열량을 곱해서 TNT의 발열량 kg당 11,000kcal를 나누는 값이 바로 TNT 당량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걸 다시 3분의 1제곱으로 한 걸 우린 큐빅의 삼승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곱하기 에탄은 효율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KST 폭연지수는 대충 수소가 굉장히 높죠. 552고. 그거에 비해서 프로판은 75예요. 약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메탄은 그것보다 더 낮고. 그래서 얘들은 연료로 사용하고 얘는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수소는 제일 가벼운 거죠. 확산소도 제일 빠르고 어떤 알루미늄 동전을 1원짜리 알루미늄 동전을 강산에다가 염산에다 집어넣으면 뽀글뽀글뽀글하는 게 바로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는 가장 가벼워서 우리 이제 모을 때 실험실에서 아주 가벼우니까 나오니까 여기다 비커를 하나 엎어놓으면 더 못 가니까 이렇게 모여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상방치환. 무거운 가스는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데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걸 하방치환. 강산에다가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이렇게 접촉시켜서 만든 실험실에서 이렇게 만든 가스를 이렇게 놓고 철사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빠다다당 하고 이게 타요. 그죠? 그래서 수소는 어디다 써요? 쓸 데도 없어요. 우리 그 유도탄이나 로켓 발사할 때 뒤에 그 추진력이 꽈다다다당 하고 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액화수소와 액화산소를 접촉시켜서 그리고 연소시켜서 로켓 추진 연료로 사용해요. 또 수소는 어디다 써요? 산소가 들어가서 모든 작용, 녹dun하고 뭐 잘 타고 어쩌고저쩌고 걸 산화 그래 얘가. 그죠? 근데 수소는 환원 작용이 있어요. 수소는 H2가 O2를 만나서 뭐가 돼요? H2O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만 해. 이렇게. 그죠? H2. 그래서 얘는 수소는 환원작용을 해요. 산소를 다시 뺏어서요. 그래서 환원작용을 이용해서 처리 재련에 사용됩니다. 산소는 연소하는데 다 타는 거 그게 산화예요. 그죠? 수소는 환원작용을 이용해서 처리 재련에 사용된다. 로켓 추진 연료로 사용된다. 또 수소는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애드벌룬. 애드버타이즈먼트가 광고에 줄여서 애드. 그죠? 풍선이 벌룬이에요. 그래서 광고용 풍선 하늘에 띄우는 걸 애드벌룬이에요. 우리말로 기구, 부양용. 하늘에다 띄우는데 가스로 사용을 해요. 근데 풍선에 옛날 그 아저씨들이 깡통에다 이렇게 수소 발생 장치 해갖고 휙 만들어갖고 풍선 휙 꼽아서 휙 해고 만들면 노즐 틀어서 그 만들어진 풍선을 가지고 전국 매스 게임을 하는데 어떤 이름 모를 화염에 의해서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해갖고 여고생들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수소 다음 거 헬륨을 이 수소 부양, 기구 부양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저기서 중요한 거는 TNT 당량이 뭐냐? TNT 당량은 어떤 가스의 중량당 발열량을 TNT 1kg당 발열량 11,000kcal로 나눈 값이 TNT 당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것이 폭발했을 때 나온 값이 얼마만큼에 떨어진데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큐빅의 삼승근 법칙이고 그 거리 환산은 WTNT의 3분의 1제곱분의 R로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분석이에요. 가스 분석을 특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산소, 수소, 아세틸렌 얘는 세 가지 가스는 분석 대상 가스예요. 그래서 그 산소, 수소는 120kg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 나가고 12메가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순도는 99.5%. 그 다음에 얘는 공용이 120kg 12메가파스칼이고 98.5%. 얘는 98%. 그 다음에 3kg 이상 되도록 무게로. 이렇게 제조 기술 기준의 분석 시험을 하루 1회 이상 누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검사해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사하는데 시험지를 쓴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염소는 뭘 잘 먹어요? 종이 잘 먹어요. 어떤 종이? 염소는 뭐 잘 먹어요? KI 전분지 잘 먹어요. 자, 하나 외웠죠? 염소는 KI 전분지 갖고 시험을 합니다.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 푸스겐이라는 얘는 영어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리슨시 시험지를 유자색으로 만들어요. 이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산화탄소 CO는 어떻게 변해요? 일산화탄소하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요. 염화 파란 듬지 갖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C2H2 얘 중요해요. 그죠? 얘는 염화 제일9리 착염지. 염화 제일9리를 종에다 발라놓은 걸 갖다 대면 적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특히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이죠. 걔는 어떤 거? 적색 리스트머스를 청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 알 수 있고 시아나수소. 얘는 또 초산 벤젠지 갖고 청색 만들어요. 시아나수소니까. 그죠? 시아나수소는 HCN이잖아요. 얘는 얼마? 10ppm. 시아나수소니까. 그죠? 일산화탄소는 뭐가? 염화 파라듬지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먹으면요. 그게 일산화탄소. 자, 아세틸렌은 염화 제1동 구리, 구리를 발라놓은 그런 착염지, 종이를 어떻게 적갈색으로 바른다.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 분석은 실험실에서 어떤 정성 분석 기기 갖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 종이를 가지고 그 누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 여러분들이 책임자가 되면서 어떤 가스가 우리가 취급하는 어떤 가스인데 그것을 검사하는 데 가지고 있는 시험지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은 알 수 있어요. 특히 염소는 뭐 갖고 해요? 종이 잘 먹어요. 어떤 종이? KI 전분지. 그죠? 그게 어떻게 돼요? 청갈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변해요? 흑색으로 바뀌어요. 얼굴이. 그죠? 뭐가? 염화파라든지. 아세틸렌은 동착염지 갖고 적갈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요거는 필수입니다. 가스 분석을 시험지로 했을 때 시험지가 어떻게 변색이 되는지 가지고 가스 누설을 급히 알 수 있고요. 특히 가스 분석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 탄광에는 메탄가스가 나와요. 우리 메탄가스는 집에서도 나오고 자다가 방구 끊기면 거기서도 메탄가스 나오고 천연가스예요. 천연 재료 아니에요? 좋아요. 어떤 분은 또 이거 메탄가스 천연이라고 먹기도 하는데 먹으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탄광에서 메탄가스는 어디서 나오냐? 인도네시아 같은데 옛날 수십억 년 전에 땅 이렇게 있던 이런 밀림이 지각 변동이 꽈다닥 나면서 땅 속으로 들어갔대요. 이게. 인도네시아 이쪽이. 그죠?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게 썩어서 나오는 가스가 바로 메탄가스예요. 마찬가지로 탄광을 파고 들어가면 땅 속에 있던 그런 어떤 유기체들이 썩어가지고 나오는 가스가 메탄가스인데 그래서
어떤 그 화기 작업을 하다가 폭발도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탄광에서는 메탄가스를 뭐 갖고 검사하냐? 우리가 MESG가 뭡니까? 미니멈 이그니션 세프티 갭, 최소 안전 간극. 이 조그마한 그런 등을,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요. 호롱불 같은 걸. 그래서 메탄가스가 있으면 불이 흔들흔들하니까 야, 터진다, 도망가자. 그죠? 그게 안전등형이에요. 가스 검증기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기를 갖고 다니면서 하지 않고 이런 위험한 독성가스, 가연성가스를 측정하는 데는 연소기법, 검지기법이 있고 이런 검지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지법이 있는데 시험지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염소는 뭐 먹어요? KI 전분지 잘 먹어요. 그죠?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다. 아세틸렌가스는 뭐 갖고 해요? 염화 제1동굴이 착염지 갖고 한다. 이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뭐 자꾸 하고 그다음에 염소가 뭐 먹는지 생각하면 돼. 염소 떠올리면 답 알 수 있잖아요.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흑빛으로. 뭐가? 염화 파라듬주가. 그죠? 그다음에 푸스개는 영어로 써 있으니까 해리슨 씨. 그죠? 걔는 유자색. 외국 사람들은 유자색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흡수 분석법이 실험실에서 오르자트법, 햄펠법, 게겔법이 각각 있는데 오르자트법은 우리 이산화탄소, 산소, CO, 질소 예 순서대로 이렇게 흡수제를 써갖고 수산화 칼륨 30% 수용액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 피롤카롤 용액으로 하고 산소는 그래서 피롤카롤 하이드로설파이드 갖고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CO는 이산화탄소 염화 제2구리 1구리는 어디다 써야 되니까 아세틸렌한테 써야 돼요. 오르자트법, 햄펠법, 게겔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량 분석. 정량이라 그러니까, 어디죠? 나이트클럽의 정량이 그게 아니고, 양이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 그래서 QC 해가지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볼륨, V0는 표준 상태에서 STP 상태의 최적 볼륨을 얘기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VP 생각하면, VP,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V가 이런 관계를 한다. 거기다가 T를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V0에다가 760 곱하고 그리고 처음에 압력이니까 걔에다가 273도 플러스 온도 주면 요거는 똑같다 뭐하고 이런 볼륨하고 언제 P-분의 P1의 273하고 똑같다. 얘 변화하는 거하고 얘 변화 없이 하는 거하고 얘가 변화해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죠? 그래서 B0는 부피는 표준 상태 부피는 760 곱하기 온도 언제의 온도 측정 분석 시의 온도 분의 표준 상태에서의 측정 시의 가스 최저에다가 압력의 차, 중기압하고 표준 대기압하고의 차의 절대온도 273을 곱한 것과의 관계를 가져서 저렇게 정량을 한다. 자, 가스 폴리에틸렌 융착법 KSN 3514라는 융착법에는 열융착법과 전기융착법이 있습니다. 열융착법은 맞대기 융착, 두 개를 맞대서는 방법인데 이렇게 생긴 두 파이프를 P관 이렇게 생긴 거를 가운데 열판을 대고 꾹 눌렀다가 띄우면 이렇게 녹았잖아요. 이렇게 띄고 갖다 붙이는 걸 맞대기 융착이라고 얘기해요. 얘 때는 뭘 쓰냐? 특히 고친경 90회 이상은 꼭 맞대기로 할 것. 여기서 얘기하는 90A는 내경 아닙니다. 고친경. 부르는 이름. 전에는 75회 이상은 꼭 맞대기 한다 그러는데 ISO 단위로 바뀌어서 75회는 없어졌습니다. 90회 이상은 맞대기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대기 융착. 그 다음에 소켓 융착은 이렇게 생긴 데다가 소켓에다가 얘는 안에가 놓고 배관은 겉에가 놓아서 쑥 끼워 넣는 거. 얘를 소켓 융착. 새들은 말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이 새들은 안쪽에 놓고 배관은 겉에가 놓아서 붙이는 걸 새들 융착이라고 얘기하고 전기 융착법은 부속 안에 엘보나 T 소켓 안에
이렇게 생긴 소켓 안에 열선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컨넥터가 있고. 그 위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끼워 놓고 여기다 열을 가해주면 이게 녹아서 붙는 그런 거다. 얘는 전기융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착법에는 열융착법과 전기융착법이 있으며 열융착법에는 맞대기, 소켓, 새들 융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SDR 값을 갔는데 SDR 값은 각각 우리 P관은 단지 내 4MPa 이내에 사용을 할 것 같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1호관, 2호관, 3호관이라고 그러는데 SDR은 T분의 D값, 밸브 상당 등급이라고 표현하며 얘는 그냥 11, 17, 21이다. 그죠? 4부터 0.2, 0.25. 0.4, 0.2, 0.25. 0.25, 0.2 메가파스칼. 그죠? 그래서 이걸 SDR 값으로 얘기를 한다. 여기는 뭐 되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SDR 값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안전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